어느 늦은 밤 도시가 마지막 가로등마저 하나둘 끄기 시작하고 창밖의 차량 소리도 점차 뜸해질 때 오직 유리창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 속삭이듯 들려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유일한 빛은 당신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 화면에서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연락처를 훑어보고 길게 이어진 통화 기록을 넘겨보거나 낮 동안 시끌벅적했던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 창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문득 당신의 손가락이 한 이름 앞에서 멈춥니다. 그 사람은 아는 지인이자 친구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묘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먼저 메시지를 보내 밥을 먹자거나 놀러 가자고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차가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먼저 제안할 때마다 그것이 충동적인 어느 오후의 커피 한 잔이든 피곤한 퇴근 후의 늦은 저녁 식사이든 그들은 항상 나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 시간에 도착해 당신의 맞은편에 앉아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사소한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만남을 온전히 즐깁니다. 그들에게서는 억지로 참거나 자신을 강제하는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회를 회피할 정도로 괴짜 같은 내향형 인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매일 혹은 매달 이어지는 긴 침묵 뒤에, 그리고 부드럽지만 늘 수동적인 그 끄덕임 뒤에는 과연 어떤 내면 세계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 늦은 밤의 고요한 공간 속에서 우리 함께 잠시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르고 피어오르는 김이 복잡한 생각들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구석으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그곳은 한국의 심리 영화에서 흔히 너무나도 섬세한 마음들이 가진 부드러우면서도 상처로 가득 찬 회색 지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첫 번째, 주도하는 사람의 왕관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두려움. 만남을 주도하고 약속을 잡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으니 상대를 즐겁게 해줄 책임이 있고, 만약 오늘 만남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친구 사이든 연인 사이든 그 어떤 관계에서나 만남을 주도하는 사람에게는 늘 보이지 않는 왕관이 주어집니다. 약속을 제안한 사람은 대개 식당을 고르고 시간을 정하고 주차할 곳을 찾아야 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날의 분위기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당신에게 먼저 만나자고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러한 부담감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자신이 고른 식당이 당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카페가 너무 시끄러워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혹은 당신이 피곤한 얼굴로 무심코 시계를 내려다보기만 해도 그들은 곧바로 깊은 자책감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들에게 상대방의 침묵이나 잠시 스쳐 지나가는 찌푸린 미간은 내가 다른 사람의 즐거운 하루를 망쳐버렸다는 선고와도 같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가상의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편을 택합니다. 그리고 주도권이라는 왕관을 당신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에게 상처를 줄 만큼 상대를 깊이 배려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되기를 바라고, 당신이 정말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정말로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 꼭 맞는 퍼즐 조각처럼 나타나 흐름에 몸을 맡김으로써 당신이 가장 편안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관계에서 항상 먼저 말을 꺼내야 하는 역할에 지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의 침묵 뒤에 숨겨진 것은 어쩌면 당신을 외면하는 소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우니 선택권을 너에게 맡길게라는 소리 없는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가상의 거절이 남긴 피 흘리는 상처. 아마 당신도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법한 익숙한 풍경을 함께 상상해 봅시다. 어느 주말 저녁 처마 밑으로 부드러운 비가 내립니다. 한 사람이 안락의자에 앉아 무릎을 안은 채 휴대전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대화창을 열고 손가락으로 빠르게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그 전골 요리 먹으러 갈까? 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조심스럽게 머무릅니다. 1초, 2초, 시간이 시계바늘 소리처럼 느리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결국 전송을 누르는 대신 손가락은 지운 버튼을 연속해서 누릅니다. 글자가 하나씩 사라지고 대화창은 다시 텅 빈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엎어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갈등으로 가득 찬 그 짧은 몇 초 동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 그 친구가 많이 바쁠 텐데 지금 연락하면 방해가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거절당하면 어쩌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어쩌면 그 친구는 원래 나와 놀고 싶지 않았는데 그저 예의상 나와 주었던 걸까? 라는 의심도 듭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영혼들에게 거절이란 단순히 나 지금 바빠라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뇌는 그 말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존심과 자아가 매우 강한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아는 유리처럼 얇고 깨지기 쉬운 껍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는 느낌을 두려워합니다. 이미 너무나 바쁘고 염려가 많은 타인의 삶에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이자 하나의 번거로운 방해꾼으로 끼어드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이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기방어 본능이 깨어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올 끝없는 침묵을 마주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자신의 방 안에서 익숙하지만 안전한 외로움을 택합니다. 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은 결국 마음속에 얼마 남지 않은 가련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찬란한 미소 뒤에 숨겨진 부드러운 지침. 유명한 한국 영화 감독들의 작품을 보면 낮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밝게 웃으며 대화하지만 어둠이 내리면 신기할 정도로 고요해지는 인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먼저 만나자고 절대 말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영화 속 장면이 현실로 나타난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의 만남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맞은편에 앉아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늘 숨기고 있는 심리적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 만남의 대가로 일주일 동안 모아둔 정신적 에너지를 모조리 쏟아붓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는 상대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섬세한 기능을 최고조로 가동합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눈짓 하나, 얼굴의 작은 표정 하나까지 살피며 당신이 즐거워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당신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고 단어를 신중하게 고릅니다. 만남이 끝나고 당신이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때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어둠 속 소파 위로 몸을 던집니다. 불도 켜지 않고 텔레비전도 틀지 않습니다. 그저 그곳에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날 저녁의 일들이 마치 한 편의 필름처럼 다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내가 했던 그 말이 조금 무례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추가 음식을 거절했을 때 그 친구 표정이 약간 서운해 보였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들이 먼저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은 일종의 스스로를 치유하고 방어하는 생물학적 기제입니다. 그들에게는 방전된 마음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만남과 만남 사이에 긴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는 이유는 당신이 먼저 말을 꺼냈을 때 비로소 당신이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의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당신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 무리하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도성에 기대어 비로소 자신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 고립된 우선순위라는 이름의 필터. 우리는 한 인간의 가치가 소셜미디어의 친구 수나 북적이는 파티 공간에서 인증사진을 남기는 모습, 혹은 빈틈없이 빽빽하게 짜인 일정표 등으로 때론 가볍게 측정되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 이들은 완전히 그 반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들은 관계의 수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오늘 단지 마음이 공허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청하거나 스스로 외로움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술자리를 제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에 아주 엄격한 하나의 필터를 설정해 둡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내 마음속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필요로 한다면 감정의 주파수와 진심이 스스로 이 관계를 연결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형식적인 사교 모임에 나타나는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곳은 사람들이 거칠의 말로 서로를 칭찬하고는 돌아서면 곧장 얼굴조차 잊어버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진정으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과만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차가움은 사실 매우 솔직한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느슨해져가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기 위해 무의미한 초대나 뜻없는 만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그 순간 진심으로 당신의 곁에 있고 싶기 때문이지 결코 일정표의 빈칸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가슴이 먹먹할 정도의 친절함과 자발적인 외로움. 만약 이러한 특징을 하나의 이미지로 묘사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깨는 이미 오래전에 흠뻑 젖었음에도 빗속에서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이의 모습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먼저 만나자고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줄 만큼 높은 수준의 공감 에너지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손이 약속을 청하는 글을 입력하기 위해 자판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뇌는 이타적이지만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수많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미 돌려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이 바쁘게 지내는 상태를 보며 그들은 생각합니다. 요즘 그 친구가 업무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한데 잠 잘 시간이나 제대로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나자고 하는 것은 괜히 억지로 지켜야 하는 일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친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공휴일이나 휴일이 되면 그들은 또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주말에는 다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공간을 정리해야 할 텐데 내가 중간에 끼어들면 참 눈치 없는 행동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만나고 싶다는 자신의 욕구보다 언제나 당신의 상황과 감정, 그리고 당신의 평온함을 먼저 배려합니다. 이러한 지나친 섬세함과 깊은 이해심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부 세계와 그들을 격리하는 단단한 벽으로 변해버립니다. 벽 반대편에 있는 당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 이 사람은 참 차갑구나. 거리를 두는 걸 보니 어쩌면 우리의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봐 라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 벽 너머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진 구석에는 오히려 따뜻한 다정함으로 인해 파르르 떨고 있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당신이 거절할 이유를 찾느라 단 1초도 난처해하지 않도록 기꺼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자발적인 외로움을 가슴에 품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고요한 여백에서 전하는 작은 메시지입니다. 만약 이번 생에서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유형의 친구나 동반자를 곁에 두는 행운을 얻었다면 그들을 무심하고 차갑다거나 타인이 와서 대접해주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성급하게 비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수동성이라는 안개 너머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늘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그림자 뒤에는 거세게 요동치는 생각의 대양이 있고 과거에 한 번도 치유되지 못한 옛 상처가 있으며 세상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꽁꽁 둘러싸인 뜨거운 소중함이 존재합니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누가 먼저 연락을 하나 기싸움을 하며 침묵을 지키거나 서로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서운한 비난의 말을 보내는 대신 그저 짧은 한 문장을 보내보십시오. 잔잔한 호수 위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아주 부드럽게 말입니다. 이번 주말에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생길 때 언제든 나에게 말해줘.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내 말을 믿어보십시오. 단지 이런 단순한 한마디만으로도 당신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려준 셈입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안전 허가증이자 그들이 결코 방해꾼이 아니며 언제든 환영받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또한 상처받거나 거절당할 두려움 없이 자신의 달팽이 껍질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저 밖의 도시는 이제 완전히 잠들었고 마지막 소음마저 과거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차 한 잔도 어느새 절반쯤 비워졌고 온기는 늦은 밤의 공기 속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난 후에 당신과 그리고 저 밖에 숨어있는 섬세한 영혼들 모두가 마음속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부딪힘으로 가득한 이 성장의 길 위에서 우리 각자가 주도적으로 언제나 용기 있게 앞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이든 혹은 뒤에서 조용히 따르며 빈 공간을 지켜주는 사람이든 모두가 가장 알맞은 거리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시린 겨울 속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우면서도 상대방의 자유와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을 만큼 충분히 떨어진 그런 거리 말입니다. 섬세한 영혼들이여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